끈기가 실패를 과거의 일로 만든다. 끈기의 정효성을 겪어본 사람들은 실패를 일시적인 일 이상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들은 열망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고 마침내 실패를 승리로 바꿔낸다.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면서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실패라는 벌을 더 노력하라는 채찍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의심할 수 없는 좌절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불가해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하는데 그 힘에 이름을 붙이자면 끈기일 것이다. 끈기. 오늘은 브로드웨이를 끈기라는 것을 글씨가 너무 작네. 브로드웨이를 공연계로 받아들이지만은 여기는 일반적으로 뉴욕 예술 출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비유로 지칭했다. 엔터테인먼트. 초판본에서 힐은 당대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페이니 허스트와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뉴욕을 4년이나 헤매고 다니면서 한 출판사에 만 36번이나 거절당했지만 끈기를 대가로 마침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힐은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사례로 페니 허스트를 들었지만 그 역시 경험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힐 역시 초라하기 시작했으며 엄청나게 대다수 사람은 완전히 쓰러졌을 법한 수준의 참패를 겪었다. 초판본이 발생되기까지 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끈기를 발휘했다. 끈기를 통해서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기는 첫 출발이 됐네요. 버지니아주 벽지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은 발생권이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권총을 든 말썽권이 된다는 것이다. 거기서 버지니아 벽지 가난한 집은 그런 뜻인가? 레미 베너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힐은 범죄자로 일생을 맞섰을지도 모른다. 새어머니인 마사는 상간 벽지에서의 그래서 생활을 벗어나려고 했고 힐은 권총을 든 말썽꾼에게 타이프라이터로 그래서 바뀌어졌다는 거죠. 권총을 사용하는 것만큼 타이핑을 잘하게 된다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될 거야. 그녀의 신념과 경륜은 어린 힐을 변모시켰다. 힐은 15세 무렵에 지역 신문사에 글을 읽히고 하면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뭐든지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상업전문대학에 들어간 첫해 힐은 석탄업계의 최애 강자였던 루퍼스 에이어스에게 대담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일자리를 달라는 편지였다. 하지만 그는 월급은 필요 없다고 썼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에이어스에서 돈을 낼 수 있다라고 썼다. 에이어스가 수습 기간만 준다면 석 달만 지나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어 제대로 된 급여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에이어스는 이 편지를 인상 깊게 보고 그를 유급으로 고용했다. 첫 번째 전환점. 상급 전문대학을 이수한 뒤에 나는 속기사이자 부기 담당자로 취직을 했다. 힐은 또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정직성을 입증했으며 A에서는 그를 관리자로 승진시켰다. 힐은 19세의 나이에 광산 제2연소 관리자가 되어 350명의 직원을 관리했다. 그 뒤에 운명이 팔을 뻗어서 조용히 쿡 찔렸다. 고영준은 재산을 잃고 나는 일자리를 잃었다. 처음에 실패를 겪은 것이다. 그 원인은
내게 있지 않았다. 나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이 경험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전환점은 다음으로 한 일은 남부지방의 거대 목재 공장의 연극 관리자였다. 나는 빠르게 승진했고 고용주는 나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돈이 벌리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한번 사다리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1907년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사업도 무너졌다. 나는 무의편이 되었다. 하룻밤 사이 모든 노력이 헛으로 돌아간 것이다. 헤일이 말했듯이 대공황으로 1907년 여름 수많은 은행과 주식 중개인이 파산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줄지어서 달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은행들은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금, 미국은 경기 침체의 효리에 휘말렸다. 월스트리트 주요 은행가들과 재무회사 중력들 역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오직 그들만이 이 사태를 반전시킬 수가 있었다. 이들은 문제가 있는 은행들을 지원하는 데 나섰다. 1907년의 금융공황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1917년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세 번째 전환점은 이 일은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큰 좌절이었다. 이때 나는 이 일을 실패로 여기는 실수로 저질렀다. 하지만 이 일은 실패가 아니었다. 나중에야 그것이 어째서 실패가 아닌지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1907년의 대공황과 그로 인한 사업 실패는 내가 목재 사업에서 발을 빼고 법률을 공부하기로 방향을 선회하는 데 꼭 필요했다. 나는 무지개를 잡고 싶었다. 황금 단지를 차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곱절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고 법학대학에 들어갔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과 동생의 법학대학 등록금을 데리고 밥 테일러지에 글을 기고했다. 그리고 이 일로 카네기와 운명적으로 만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네기는 그에게 성공 철학을 정리해 볼 것을 제안했는데 이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제안에도 끈기 테스트, 이 책의 지침들을 실천해 보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3장에서 열망에서 설명한 6단계를 딸 때 끈기와 관련된 최초의 시련이 찾아올 것이다. 이미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지닌 사람은 극소수다. 당신이 이 소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지침을 읽었다 해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끈기 부족은 실패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대다수의 공통적인 약점이 끈기 부족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일이 어느 정도 힘들지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열망은 목표를 달성하는 일의 출발점이다. 이 점을 늘 마음에 끈기가 부족하다면 11장의 조력 집단의 힘편에서 제시하는 지침들의 초점을 맞춰보라. 조력 집단을 주위에 두고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끈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5장에서 자기 암시, 또 13장에서 잠재의식 편을 참조하라. 이 장의 지침들을 따라서 목표를 잠재의식에 명확하게 그려넣는 습관을 들이라. 그러면 끈기 부족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늘 활동하기 때문이다. 부자의 생각을 지녔는가? 빈자의 생각을 지녔는가? 이 책의 성공 원칙들을 드문드문 실천해서는 가치가 없다. 결과를 얻어내려면 이 원칙들이 몸에 완전히 배울 때까지 실천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부에 대한 생각, 머니 컨셔스를 개발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다. 부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마찬가지로 가난 역시 생각하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부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반면에 가난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떠오른다. 타성에서 벗어나는데도 이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서 의지를 완벽하게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처음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계속 끈기 있게 해나가라. 그러다 보면 성공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타성에서 벗어나기, 조력 집단을 신중하게 골랐다면
당신이 끈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한 사람쯤은 있을 것이다. 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상황 때문에 끈기를 체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끈기를 습관하여 체득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즐겁게 세운다. 이들은 몇 번이나 실패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마침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된다. 때로 숨어있는 안내자가 끈기가 실패를 과거의 일로 만든다. 끈기의 중요성을 겪어본 사람들은 실패를 일시적인 일 이상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들은 열망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고 마침내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낸다.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면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실패라는 벌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의심할 수 없는 좌절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불가해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하는데 그 힘에 이름을 붙이자면 끈기일 것이다. 끈기가 없이 놀라운 성공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이 문단을 쓰고 있을 때 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것을 얻으리라. 강렬한 열망에 입각한 생각은 그 자체로 실체를 가져게 된다. 미국 건국 이야기 US 스틸스의 창업 이야기는 생각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기적만 본다면 절대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없다. 오직 영원 불멸의 자연 법칙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주고 부를 이루는 데도 적용되었던 그 법칙 말이다. 분명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0여 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서명하기로 결심했다. 특정한 직업을 취하겠다는 결심, 자신이 요구하는 만큼의 가치를 인생에 지불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는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자유가 걸려있을 뿐이다. 경제적인 독립 후 사업적인 지위는 그것을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에 게으른 사람은 도달할 수가 없다. 세미얼 애덤스가 자유를 바랐던 것과 같은 정신을 지닌다면 분명히 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식민지의 운명을 거래하며 대륙의회를 개최하고 2년 동안 간헐적인 싸움을 계속해낸 이들도 힘도 권력도 군사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마침내 1776년 2월 7일 리처드 헨리가 위원장으로 지명된 후에 이렇게 선포했다. 신사 여러분, 우리 식민주 연합은 영국 국왕이든 모든 정치 세력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대를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상 기념비적인 결단이 쓰인 문서, 리어 폭탄 선언의 자정에 불같은 논쟁이 일어났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리는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다. 마침내 며칠간의 경론 끝에 그는 다시 한번 연단을 가서 분명히 있다는 의조로 선언했다. 의장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이나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나갈 갈 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어째서 더 지체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체포선을 지명했고 위원회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선언문을 작성했다. 이 선언서가 의회에서 승인되는 순간에 위원들은 대영 제국에 패배할 경우에 목숨을 담보로 그 문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었다. 2월 28일에 독립선언문 초안이 작성되었다. 며칠 동안 의회의 검토 끝에 수정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준비가 끝났다. 1772년 7월 4일 다모스 제퍼슨은 식민주 연합위원회 앞에 서서 한 채의 드럼도 없이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자연의 법칙과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리, 즉 우리는 이 지구상에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태어났으며 그 권리를 천부적인 힘으로 상정한다. 정치적인 연대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류의 신념을 엄중히 고려하여 우리는 독립을 해야만 한다고 선언한다. 제퍼슨이 선서를 마쳤다. 이 선언문은 표기를 붙여서 승인되었고
56명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언문에 서명을 마쳤다. 이 결단으로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탄생이 되었다. 또 1776년이 아주 중요한 미국의 시작인데, 희생하겠다는 태도 없이는 위협을 이룰 수가 없다. 희생하겠다. 태도, 끈기, 스스로 생각하여 결단하기, 필요한 만큼 부를 일구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소문이나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자기 의견으로 생각한다. 의견이라는 이 지구상에 가장 값싼 상품이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줄 의견은 한보따리 지니고 있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다. 역사를 바꾼 결정은 영국 국왕배사 추세처 주지사로 허친슨 대신에 게이지를 임명했다. 새로운 행정부가 처음 한 행동은 세뮤얼 애덤스에게 사절을 보내 저항운동을 그만하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것이었다. 게이지 펜튼 대령을 사절로 보냈다. 그와 애덤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 당시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게이지 대령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왔어. 애덤스 씨, 주지사는 당신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그만둔다면 만족할 만한 이득을 드릴 것이요. 뇌물, 약속? 이건 주지사가 하는 충고요. 더는 폐하를 불쾌하게 하지 마시오. 당신이 하는 일은 헨리 8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면치 못할 거요.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영국으로 송환되어서 국가 반역죄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정치적인 방침을 바꾼다면 개인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볼 때만 아니라 영국군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게이지 주지사는 애덤의 신령한 대답의 격분에서 성명을 말했는데, 영국 국왕의 이름으로 역사관하니 등장 무기를 버리고 평화 번전 자리에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건대함을 베풀겠다. 세뮤얼 애덤스와 존 행콕은 반역죄를 저질렀기에 사면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다. 애덤스와 행콕은 현장에 있었다. 성난 주지사의 압박에 두 사람 또 한 번 위험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황급히 동지들을 비밀리에 소집하고 모두 모이자 애덤스는 문을 걸어 잠그고 주머니에 열쇠를 집어넣고는 참석자들에게 시민의회를 조직해야 할 것을 천명하고 결론에 내기까지 누구도 방해 나갈 수 없다고 선포했다. 엄청난 동료가 이뤘다. 몇 사람은 이 급진적인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행을 감수한 56개는 미국인들이 있어서 역사상 가장 용감한 결단은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졌다. 그날 필라델피아에서는 56인의 사람들이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 줄 문서에 서명했다. 이들 모두 이 행동으로 인해서 교수들이 매달릴 수 있음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하지만 이 위협과 관련된 너무나 평범하지만 위대한 교훈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이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그날을 알고 있다. 실패를 경험한 2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실패의 30가지 주요 원인 중에서 결단력 부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결단력 부족. 결단의 반대말은 꾸물거림이다. 이는 우리 모두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공공의 책이다. 이 책을 다 읽고 성공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를 일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모두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헨리 포드 자동차에서의 창업자, 무일푼에서 배우지 못했으나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자수성가의 상징이 되었다.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 방문 판매 영어 사원 시절에 이렇게 했고, 존 워너메이커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으며 마케팅에서 왕자라고, 제임스 힐은 제국의 건설자로 불리는 인물이고 대륙 횡단 열차 그레이트 너던 철도를 세우고, 조지 파커는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펜을 제대로 지는 방법을 가르치다가 새로운 펜 디자인을 했다. 대부호가 되었고, E.M. 스타틀러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텔 벨
부에부터 차근차근 얽어서 호텔 체인을 설립했다라는 거죠. 헨리 도어턴은 12살에 콜롬비아 가스에서 사원으로 시작해서 53개의 지점을 지닌 생활용품 업체를 운영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니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에게 검증된 비밀이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쥐어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그 공식이 잘 맞는지 시험해보라고 나를 지목했다. 또한 그 공식을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공식을 적절하게 가르친다면 교육체계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교육 과정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4장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편에서 한 청년이 카네기 성공 그렇군요. 1908년 나폴레온 힐은 테일러스 매거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기라서 돈도 일자리도 없었다. 힐의 업무는 유명인들의 성공담을 쓰는 일이었다. 그 외에는 변변치 않았지만 산업계와 재계의 거물들과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였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 철강 산업의 기반을 닦은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였다. 그는 곧 힐의 멘토가 된다. 3시간 동안의 인터뷰하면서 카네기는 힐의 통찰력을 눈여겨보았고 힐을 주말에 저택으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이틀 동안에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카네기는 힐에게 누구든 성공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대한 성과를 쌓아오는 인물들을 인터뷰에서 취합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이 책은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의 비결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다. 내가 부 비밀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앤드류 카네기 때문이다. 이 영리하고 매력적인 스코틀랜드 출신 노인은 애송이 기자였던 내 머릿속에 그 비밀을 넌지시 던졌다. 그는 의자에게 에사의 몸을 파묻고는 나를 향해 재미있다는 듯 눈을 찡긋거렸다. 자신이 그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듯했다. 내가 자신의 의정을 파악했음을 느끼자 그는 세상에 그 비밀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일에는 2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군요. 나폴레온 힐은 현대 자기개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인데 시골 마을에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으나 대학 학교를 마련하기 위해서 잡지사 기자로 활동하는 중에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부의 비밀을 전부해달라는 카네기의 요지를 받들어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웠다. 그렇게 탄생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성경 등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에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과 루스벨트 대통령 고문관 등을 역임했으며 1970년 88세의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 현재는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그가 남긴 성공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국내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생각하라, 나폴레온 힐 성공 법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생각하라, 부자가 되어라, 부자가 되어라, 부의 법칙, 이한이 옮김, 빌 하틀러 편저.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라 행하는 데서 찾아진다.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다. 행하는 데서 찾아진다.